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룸의 물음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로 했냐는 물음인데요.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이른바 폼나게 사표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과를 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여당도 이 장관을 거들었다는 점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했다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에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가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치안과 관련해 장관의 지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휘 체계에서 치안 관련된 직위에서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수습이 우선이란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장관도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책임보다는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제상 행안부 장관 산하인 소방공무원들은 오늘 이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고진영 공무원노조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조위원장과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두 가지 혐의를 뒀습니다. 첫째로 이상민 장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본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직무유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로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12구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참사가 아닌 해마다 해왔던 행사, 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돼 왔던, 안전관리돼 왔던 행사가 이번에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의 대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안전관리 예방적인 측면이 이번에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예방적인 측면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안전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법률상에도 네. 재난안전관리법의 제6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재난이나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과 조정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 사고 당시에 사고 당시에 참사를 처음으로 인지한 시각이 11시 20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이상민 장관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시 소방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소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입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발장을 낸 이유도 예방적인 부분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진상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이상민 장관은 그 폼나게라는 발언으로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를 수습하는 걸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이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당사자인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보가 오염되거나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진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민 장관 지키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 모습 보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안부 조직도를 보시면요. 장관 아래에 한창섭 차관이 있습니다. 예. 법률상 장관이 물러나면 차관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수습 역시 차관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수습, 이제 참사 수습에 대해서 송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뭐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네, 사고를 이제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듣고 보면 차관이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장관은 책임론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습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꾸준히 있습니다. 야당도 장관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죠.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추진비 1억 원까지 삭감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행안부 전체 기관 운영비의 약 10% 수준 1억 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깎았습니다. 예. 업무의 일부 차질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일부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난안전관리 체계 TF 이 단장을 이상민 장관이 맡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이끄는 TF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야당이 다시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법 통과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네. 여당 분위기를 보죠. 원래는 경질 얘기가 당내에서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지키기로 바뀐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그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뒤에는 지금은 여당 내부에서 사퇴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경찰까지고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대통령 속뜻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안 관련 지휘 체계에서 장관은 제외돼 있다. 사실상 이 장관이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게 장제원 의원이 물론 친윤, 핵심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질 문제는 역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 사항입니다. 일단 이번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 여론의 추이도 아마 살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여권의 장관 지키기 기류가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장관 본인도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맞는데 사퇴할 의사는 없는 걸로 보인다로 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